지하철 안 여고생이 맞은편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대학생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는 듯 입을 살짝 벌린 채로 대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전 세계인이 경험한 한국의 감동 사연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혹은 저희 메일로 사연을 전해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각색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게 됐다는 엘레나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이신 아빠와 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까지는 미국에서 살다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의 근무지가 한국으로 발령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나라로 발령이 났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와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고 돌아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단기 출장 형태로 아버지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셨지만 아예 아버지가 한국으로 발령이 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할 무렵 저와 엄마 역시 한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엄마 역시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면 대학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한국으로의 이사를 꺼리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아니면 이상가족처럼 몇 년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시기는 제가 방학이라 따로 학교에 가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엄마는 대충 입을 옷 정도만 싸서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무래도 아픈 몸으로 혼자 외국에서 지내는 건 너무 불편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엄마는 아버지가 퇴원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한국에서 지내게 됐죠. 생각외로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기 좋고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정도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한국에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살던 미국의 작은 도시보다 훨씬 선진화돼 있고 생활하기가 편했어요. 제일 좋았던 점은 어디를 가나 편의점이 있어서 쉽게 간식거리를 살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빠르고 쇼핑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나 놀라웠던 점은 지하철 안에 상가들이 있다는 점이었는데 지하철 안에 있는 빵집과 카페에서 빵을 구워 판다거나 지하철 안에 있는 상가 외부에 물건들을 내놓고 판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죠.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상점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팔면 10중 8구로 반나절도 안 된 시간에 모든 물건이 없어진다는데 저는 제 아이폰을 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짧은 한국 생활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학교에 다녀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뒤에 미국 대학에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신 뒤에 저와 함께 한국으로 오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이미 한국 생활이 1년이 다 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에서 적응이 완료된 상태였죠. 사실 뭐 적응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게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일단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그렇게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초반에는 미국에서처럼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죠. 하지만 통학버스를 놓치는 날이 있으면 아빠가 출근길에 저를 학교에 태워주셨죠. 하지만 정말 신기했던 건 제 친구 중에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었으면 학생들이 혼자 학교에 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고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서 통학버스가 아니면 학교에 오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길에서 꼭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동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혼자 등하교를 하는 걸 보고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제 친구 중 혼자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걱정하셔서 몇 번 차를 태워주려고 하셨지만 제 친구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해서 포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 아이들이 이동하기에도 편하고 한국에서는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크게 다뤄질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길을 걷다 보면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혼자 걷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걷고 있는 게 종종 보였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고 저 아이들 혹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냐며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셨죠.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지고 한국어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제절친 희재를 만나게 됐는데 우연하게도 희재는 우리 집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집이 가까워져서 더더욱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알고 보니 희재는 부모님께 통학버스 비용을 자신의 용돈에 보태달라고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하고 있었어요. 사실 스쿨버스는 편하기는 편한데 스쿨버스 시간을 놓치면 부모님의 차로 학교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부모님은 저에게 스쿨버스를 꼭 이용해야 한다. 혹시라도 스쿨버스를 놓치면 꼭 부모님께서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부모님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시기도 했고 희재가 근처에서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고 있으니 스쿨버스를 놓치면 희재와 함께 등하교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도 희재와 매일 등하교를 하기로 했죠. 저도 희재처럼 스쿨버스 비용을 용돈으로 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잠깐 고민하셨지만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희재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게 됐습니다. 가끔 희재와 등하교를 할 때는 희재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느라 몰랐는데 매일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다 보니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왜 신기하냐고요?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고 절대해서도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미국 지하철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아주 운이 좋으면 아무 일 없이 눈을 뜰 수 있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휴대폰과 지갑이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쁘다면 여러분이 다시 눈을 뜬 곳이 지하철이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 미국 지하철에서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해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기도 했죠. 그런 저를 보면서 희재가 왜 그러냐고 물어서 저는 미국에서는 저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희재에게 혹시나 나중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지하철에서 잠을 자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희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 역시 어릴 때 잠깐 미국에 살다 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근처에 살던 어린애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 어린이 실종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무리 형량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너무 땅이 넓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 CCTV가 많이 설치되지 않아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희재는 미국에서 짧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니 새삼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걸 느꼈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그날 학교로 가는 내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2, 3년 정도 더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 역시 미국에 있는 대학에 다시 입학해야 하니 계속 외국인 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게 매우 좋고 대학도 한국에서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제 의사를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는 외국인 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녀보고 싶다고요. 희재에게 들어보니 외국인 학교와 일반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성적은 나름 좋았기 때문에 일반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한국에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기도 했고 진짜 한국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외국인 학교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많기도 했고 한국인 학생들도 대다수가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저에게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너 혼자 한국에서 사는 건 너무 어렵고 위험한 일일 것 같다며 그냥 고등학교 과정도 외국인 학교에서 마치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는 게 어떠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자 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일반 학교로의 입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의 유일한 외국인 학생이었죠. 처음에 아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외모에 제가 불편한지 말을 걸 때도 쭈뼛거리며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그제야 편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어요. 희재는 외국인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집이 근처였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죠.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놀랐던 점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스케줄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아니면 무조건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고 눈에 띄어서
혹시나 제가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저에게는 특히 더 자율학습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밤 10시쯤이었어요. 학교에서 저녁까지 먹고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부모님은 아동학대 아니냐며 아버지 회사의 법무팀에 문의할 정도였죠. 야간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습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아버지 회사 동료분이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딱히 학원에 다니고 있던 것도 아니고 자율학습을 하면서 친구들과도 더 많이 친해지고 재밌는 일들도 많아서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오후 8시까지만 자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저 말고도 자습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끝내고 나서도 학원으로 가서 더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자 부모님은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회사의 동료 모두가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만난 동료 모두 너무 똑똑하고 열정적이라며 미국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근무 시간이 끝나면 퇴근해버려서 답답했는데 한국 지사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팀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최대한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한다며 한국 지사 사람들과 일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안전한 것과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빠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자기 일처럼 신경 써주는 건 모두 어릴 때부터 서로 신뢰하는 한국 문화와 뛰어난 학구열. 모든 것이 결합해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아빠의 말에 공감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자신이 단순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만 했으면 보지 못했을 다양한 한국의 면모를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생활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엄마 역시 외국인 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다른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좋은 점을 더 잘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한국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 체류를 연장하셔서 함께 생활하다가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도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이 그립다며 한국에 놀러 오세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 오래 계셨지만 부모님께서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명소를 찾아서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1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이런 곳을 몰랐다며 아쉬워하시면서도 한국의 풍경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즐거워하세요.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미국에 방문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갈 때 긴장하고 한국에 올 때 긴장이 풀릴 만큼 저에게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생활한 날이 더 긴 엘레나 씨의 사연이었네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지나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취업까지 성공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엘레나 씨 가족을 위해 여행하기 좋은 명소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댓글로 좋은 지역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엘레나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즐거운 한국 생활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